자,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건 아파트 구분 수요자들, 원고죠. 이 원고들이 일반 건축물인 건물을 취득한 소유자들에게 관리 행위, 요 관리 행위는 민법상 요거였습니다. 요거. 요 관리 행위를 근거로 해가지고 건물 철거 및 대지인도 구하는 것, 이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. 이게 왜 관리 행위죠? 관리 행위하고 이 철거는 좀 다르지 않나요? 물론 억지로 이해는 돼요. 집합건물법 20조에 따라 가지고 대지와 건물은 일체해야 되는데 아직 남아오지, 우리한테 넘겨오지 않은 대지가 있더라. 이 대지를 넘겨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전체를 볼 때 관리 행위 아니냐,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관리의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집합건물인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의 철거 및 인도 청구가 과연 가능한가? 여기에 대해서 1심은 피고들에게 대지 사용권이 있음을 전제로 해가지고 안 된다, 이런 건물 철거나 대지인도 불가하다라고 봤고, 그러나 2심과 3심은 결론적으로 가능하긴 하다. 그런데 2심은 이건 집합건물법상으로 고용부분 변경 행위를 보았고 따라서 관리단이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. 대법원은요, 이거는 집합건물법상이 아니라 민법상, 이거 달라요. 이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. 이건 민법상 공유물의 변경으로 보고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. 공유물 관리를 본 것은, 이건 공유물 관리를 본 것은 최초의 원고들, 즉 1심에서의 이야기였어요. 그런데 공유물 관리가 아니라 변경으로 보고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한 것으로 봤습니다. 요 변경, 요걸 말하는 것이에요. 다만 공유물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, 자, 이건 하나만 한 얘기예요.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고가 동의할이 만무하니까 이 사건 제기한 거잖아요.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은 그냥 동의를 구하래요, 피고에게. 그 얘기예요. 그럼 이 사건 제기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. 사실상 이 사건에서 이거는 공유물 변경도 애당초 불가하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된다는 얘기는 1심하고 똑같아요, 그냥. 차라리 이걸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은 고등법원 2심인 것이지,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하는 피고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마라,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안 돼,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.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. 하지만 당신이 다투고 있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와라, 이걸 하지 말란 말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거는 이런 판례를 내면은 일반 국민이 이런 판결을 잘 이해할까 생각도 됩니다. 결론은 다 똑같아요.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똑같긴 한데 이런 법리를 내는 것,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,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결론이야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동의하지만 추론하는 법리가 다를 뿐이다. 이렇게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적긴 했습니다만은, 그 대법원에서 공유물의 변경이라는 이런 법리를 써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이 판단을 내는 것,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? 지금 다투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거잖아요.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하여튼 그건 저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고요. 아무튼 이 판결이 있었다. 종전에는요, 대법원에서 이 집합건물 관련된 이 분쟁 사례에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를 잘 안 해줬어요. 그냥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해가지고 원심 판결이 옳다, 다르지 않다, 잘했다, 이런 표현만 썼던 것인데, 이렇게 결론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리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별다른 판단하는 것, 요거는 최근에 있어서 좀 두드러진 현상에 해당됩니다. 사안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이 사건 해결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, 이런 의문도 조금 들었습니다. 이건 저의 개인적 사견인 것이고요. 아무튼 이런 판결이 최근에 나왔다, 그리고 이 판결의 내용은 이것이다, 이런 취지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.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